자, 그럼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일단 미국 시장은 뭐 그냥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그랬던 것 같고요. 한 이틀 동안 반등을 좀 하다가 또 한 이틀 동안은 소폭 반락을 하는데 소폭이에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하락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하루 보면 네네. 전반적으로는 약세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수는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16, S&P 500은 그냥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8% 올랐어요. 마이크론 때문에. 마이크론 오늘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0.16 그리고 엔비디아도 플러스 0.7%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이 애플도 플러스 0.67%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좀 받쳐주고 있고 기술주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약보합이다. 그러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그냥 등락했고요. 플러스 0.5%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냥 하락 전환을 하더니 그냥 하루 종일 약보합권에 있었고요. 그리고 고점이 플러스 0.74%, 저점이 마이너스 0.43%, 한 1% 되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보합이 끝났으니까 거의 반에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도 있고 매물 맞은 거고 아래에서는 좀 들어왔고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크로님 말씀대로 그저 그런 그냥 하루가 좀 됐고요. 작년에 그 채권 사신 분들 금리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채권 사신 분들은 진짜 재미를 별로 못 보셨겠다, 그죠? 그렇죠. 아직도 4.17이에요. 이게 지금 떨어졌다 올라왔다 지금 하는 게 4.17이에요. 요즘에 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네. 떨어진 건데 4.17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이번에 뭐 3월에 되느니 안 되느니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 그게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미국 시장에서는. 네.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됐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약간 소위 뭐 이런 전문 용어라 그러죠. 설레발죠. 그래가지고 시장 컨센서스가 6만에서 7만 정도 증가할 거다 예상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5만 아래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3만 아래 나오면 이거 충격이다. 네.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어제 하루 종일 그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3월에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골 때립니다. 제가 왜 표현을 이렇게 하죠? 너무 편하게 방송하면 안 되죠. 13만 명이 나왔어요. 네. 13만 명, 예상이 6에서 7만 명인데 실업률도 예상이 4.4%에서 4.3% 됐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굉장히 호조로 발표가 좀 된 거예요. 금리나 명분이 없네. 네.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 아웃, 그리고 6월 금리 인하 7월로 후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채 수익률이 많이는 안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느 정도의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반영을 한 상태에서 이제 보고서 움직이겠다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당분간 시황도 똑같이 이거와 연관됩니다. 당분간 기준금리에 대한 이슈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시황에서 가장 큰 섹터는 정책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시황은 유동성에서 움직이거든요. 그 중에 유동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준금리거든요. 네. 기준금리가 올해 상반기에 올리든지 내리든지가 아무것도 없을 거래. 그러면은 모멘텀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황도 전반적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섹터별로 움직이는 그런 시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세부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헬스케어가 8.2만 증가했고요. 사회 지원이 4.2만, 건설이 3.3만 지원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공 서비스 중심으로 증가했고, 경기 민감 제조나 또는 금융은 좀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이걸 해석을 지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월 금리 인하 후퇴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하나 발표된 게 작년 25년 연간 고용을 봤더니 약 90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1월에 해고가 약 10만 명 증가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해석을 지금 월가에서 해석은 뭐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고용이 호조되는 모습을 나타내서 봤을 때 이게 지난 12월 거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걱정을 하지 말자.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고
조금 뭐 둔화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에 해석을 하고요. 근데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은 구조적으로 계속 둔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수치가 나왔지만 이거 좀 한 원래 연준이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연속적일 가능성은 좀 없지 않냐.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을 못 잡은 거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이 수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난번에도 12월에도 원래 예상하고 나중에 수정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원래 예상이 12만인가 그랬는데 수정이 5만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지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맨날 뉴스 보면은 뭐 펀드 매니저들이 이번 지표를 고용 보고서하고 CPI를 보면서 이거 가지고 뭐 움직일 거다, 변동성이 클 거다 이런 얘기 막 걱정도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고용 지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CPI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데 고용 보고서의 지표를 이제 ADP도 이제 거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고용 보고서에 나온 것들도 중간에 셧다운 있고 막 이래서 숫자들이 계속해서 이 수정치가 너무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예상치하고 너무 다른 발표들이 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CPI도 물가도 그래요.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작년 4월에 관세 대규모 전 세계적으로 관세 부과를 했을 때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월가에서도 계속 우려를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4월이었잖아요. 네. 근데 5월에 문제가 없어. 6월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웃으시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시차가 필요하다. 네. 이미 재고가 있고 미국에 이게 소진된 다음에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올라갈 거다. 그랬거든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네. 또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단기적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하는데 지금은 좀 그 우려는 상당히 낮춰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CPI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겠는데 시장이 크게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이 거기서 크게 뭐 신뢰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건지 크게 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약간 마음을 놓고 있거든요. CPI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물가에 대해서 약간 지금은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고 났는데 보니까 안 오르더라. 그래서 그건 별로 걱정 없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오르면 이제 그건 이제 충격을 받겠죠. 근데 어쩌면은 지표를 바라보고 하는 그분들보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 체감으로 보면은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가격 인상하면서 IT 디바이스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장 물가는 전부 다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물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미국 시장이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3월, 4월에 대규모로 감세 정책과 그리고 전 국민의 지금 현금 지원이 좀 있을 겁니다. 분배금 지급이라. 예,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유도성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고 직접적으로 네. 사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물가 상승 요인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하반기 넘어가면서는 이 물가 얘기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지표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그렇게 부연 설명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그래서 물가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했잖아요. 네. 이걸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네. 또 가서 뭐라고 속닥속닥해서 이런 공격. 이란의 지금 강경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냐. 지금 월가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중간에. 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이게 전부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이콘 테크놀로지는 이제 목표 주가도 올렸습니다. 이제 10% 올리면서
상승하면서 목표 주가를 예전에 뭐 $600까지 오르고 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500까지 올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잠깐 보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410예요. 네. 560달러 근처가 정고점이거든요. $410인데 위로 이제 업사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오르기 전에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 됐었습니다. 10% 오르면 660조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고 샌디스코 오르고 뭐 웨스턴 디지털도 오르고 샌디스코 올랐으니까 웨스턴 디지털은 같이 요즘에 같이 올라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핵심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얘가 10% 오르는 것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랐고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은 엄청나게 그대로 온전히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 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어디다 써놨나요? 오늘 마우스도 되게 예민하네. 예. 아유. 그 CEO가 얘기했죠. 예.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HBM 생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이다. 네. 이거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기네 월가 자료가 나온 겁니다. 우리 잘못 없어요. 네. 우리 쪽에서 얘기한 맞아요. 게 아닙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 점유율을 가져갈 거다. 거기는 0%이다.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반박한 겁니다. HBM4 생산 시작했고 선적도 시작했다. 그래요? 왜 그런 루머를 퍼뜨렸냐? 그리고 1분기에 물량 더 증가할 것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이 얘기를 딱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좋습니다. 뭐 아무튼 그건 좋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그 이틀 동안 뭐 삼성전자가 급등했어요? 아니잖아요. 네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랐으니까 우리도 엄청 올라야지. 그 부분에서 그건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이틀 빠졌었거든요. 네. 빠진 부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정도는 상쇄를 해야 되지 않냐, 감안을 해야 되지 않냐 오늘. 네. 그렇게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마이크론 이슈는 좀 감안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마이크론 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니까 또 이렇게 가야지. 요거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왜냐하면 이 루머 때문에 이틀간 빠졌었거든요. 네, 한 네, 5% 이상 빠졌었어요.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되돌림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은행주 JP모건 체이스가 좀 빠졌는데 요즘에 은행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참고로 그냥 가져왔는데 캐터필러, 지바로바 이런 거 그냥 계속 신고가예요 지금. 미국의 네. 기계주 있지 않습니까? 네. 기계주들이나 아니면 얘는 지베노바는 저기 있죠. 그 가스터빈하고 전력기기. 예, 전력기기요. 예, 이런 쪽은 계속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여전히 그 이슈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1%, 우리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요즘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보고 있더니 1%에서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강보합하다가 마이너스 살짝 나네? 그리고 전화 한 통하고 돌아서면 플러스예요. 요즘 시장이. 우리 시장이. 정말 변동성도 세고 굉장히 매수가 굉장히 세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이 워낙에 시가총액이 올라 있어갖고 걔들의 변동성에 의해서 그들 종목의 변동성에 의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올랐던 게 뭡니까? 뭐 우장고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전력기기 시스템 높고 그리고 반도체 당연히 있고 네.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빠졌다가 그냥 살짝만 돌아서도 지수가 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시장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이 아래쪽 보고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소문 들으셨어요? 지금 아래쪽으로 인버스를 3,500포인트 제일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들이. 3,500에서 네. 인버스를 엄청 사셨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셨겠죠. 근데 언제 포기했냐? 5,000포인트 위에서도 인버스 했어요. 근데 5,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었죠, 2번. 네. 그러다가 쑥 올라갔고 5,300포인트 이상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포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거 오버슈팅이야. 너무 단기 급등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빠지면 들어오고 하는 걸 자꾸 보면서 네. 야 이거 이 시기에 안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공격적인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 특징이 좀 하나가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1.2% 올랐고 SK하이닉스 1.8% 내렸는데요. 요거는 외국인들 거래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한 6천 원 샀고 SK하이닉스 3천 원 팔았는데 근데 그 부분 수급도 수급이지만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내러티브 스토리들이 좀 더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네. 요즘에 오늘 뉴스가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이거 주거니 받거니 얘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좀 주거니 받거니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거래했냐면 대단합니다. 2월 2일인가에 5.몇% 빠지고 다음날 11% 오른 날 있죠. 네. 그날 3조 원 넘게 샀습니다. 그 다음날 얼마 팔았을 것 같아요? 3조 원 팔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냥. 그 다음에 2월 5일날 또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때 1조 5천억 샀어요. 그 다음날 죄송합니다. 2월 2일날 1조 5천원 팔아서 1조 5천원 팔았고, 네. 그 다음에 3조인가 사서, 그 다음날 또 5천원인가 샀어요.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2조 5천원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밑에서 받아서 위에서 사는 이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흐름을 좀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또 근데 독특해요. SK하이닉스는요, 외국인들은 2월 달에 하루 70억인가 700억인가 하루 사고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익성장률이 훨씬 높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도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저평가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SK하이닉스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수급으로 네.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수가 1%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의 상승도 있었지만 이거 1%뿐이 안 되고요. 어제 자동차에서 현대차가 5.9% 올랐어요. 그리고 현대오토 오르고 대표만 그냥 제가 퍼센트에 쏘았습니다. 어제 네. 금융주들이 의료금이 6.4 세요. 금융주는 뭐 조정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금융주가 조정도 없이 가는 이유가 있죠. 설진하고 나서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3법 개정하고 세법 개정이. 그래서 이들은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계속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력기기도 어제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 전력기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AI 벌브와 상관없이 전력기기가 제일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번 창에. 그러니까 전력기기라고 보다도 전력에너지. 네네. 한동안 변압기만 얘기하다가 그다음 송전 얘기하다가 이제 배전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기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처음에는 AI 때문에 떴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논리로 가는 거냐면 지금 유럽도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노후하던 전력만 다 곧 교체해야 된다. 이 논리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전력기가 언제 뜨는지 아세요? 재건할 때. 재건 나오면 또 다시 떠요. 재건. 네. 재건 나오면 또 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전력기기는 호기를 맞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력기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마트도 어제 8.5% 올랐고 최근에 이쪽에 좀 오르죠. 네, 한전산업도 어제 19% 올랐습니다. 강세 ETF는 은행, 금융지주, 전력기기, 원자력, 고배당, 자동차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어제 자동차가 오른 것도 독특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5.9% 올랐잖아요. 어제 수출입 데이터 나왔거든요. 1월 수출입 데이터하고 이번에 2월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자동차 수출은 감소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반적인 가치로 또는 실적으로 이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즘의 자동차는 전부 다 로봇으로 움직입니다. 로봇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뉴스가 어저께 있었어요. 어저께 뉴스 있었는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요. 10번 뉴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우리 아틀라스 얘기하잖아요. 네. 4종 로봇 스팟이라는 게 있죠. 네. 스팟이랑 이미 얘가 지금 현장에 좀 가 있는 거예요. 예, 강아지처럼 거. 여기 영국 핵시설 해체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 공기업 셀라필드 현장에 투입돼서 핵시설 해체 중 고위협 작업을 담당하고 있고, 근데 이 기능이 복잡한 구조물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방사선 물질을 확인하고 방사선 특성화 작업 및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초 채취 작업까지도 했다.
이게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제히 얘가 현대차가 뜨면서 그럼 뭐가 같이 떴겠어요? 어제 로봇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대차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스토리로 가는 게 아니고 로봇주로 가요. 이게 지금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재 차의 주가 움직임을 보실 때 네.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있지 자동차 전반적인 뭐 자동차의 관세라든지 자동차의 뭐 판매 대수라든지 뭐 전기차를 뭐 하는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네. 뭐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요즘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되게 독특했던 게 LG전자죠. LG전자 엄청 올랐어요. 20%가 올랐죠? 네, 20몇 % 올랐습니다. 더 넘게. LG 엑사온과의 시너지가 있고 그리고 LG전자의 자회사 중에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지분 투자한 기업의 성장, 로봇에 대한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 보면 AI가 있죠, 로봇이 기능들이 있는 네. 로봇 회사들을 이제 지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LG전자는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서 로봇 기업으로 나도 로봇 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도 현대에서 이런 이제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하필 올랐는데, 예? 하필 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죠? 불과 우리 얼마 전에 CES에서 클로이드 예. 그 빨래 개는 거 보면서 예. 어우 답답해 이러고 있었는데 예.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예.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저는 전 모든 걸 거의 대부분 네. 일단 이유가 있으니까 수급이 변동하는 건데 시장을 볼 때 일단 수급을 보면은 그 수급 흐름을 보면은 지금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그 아침에 저 끝나고 나서 방송하실 때 그런 말씀도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강세기조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 탄탄하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게임 벌어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모멘텀이 있으면 막 급등해 버려요. 요즘에 CJ 말씀하셨죠. 대형통운 뭐 급등하고 하나솔루션 급등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뭘 찾냐면은 그러면 모멘텀이 어딘가 발이라도 거칠 수 있는 기업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얘는 왜 못 가는 거야 대형주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면서 한번 뭐 좋다 그러면은 이유가 나오면 대우건설 보세요. 대우건설 빅베스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여기 원자력 우리도 하고 있었다. 네. 아니 갑자기 한 거예요 오늘? 아니잖아요. 근데 하고 있었다. 이게 나오니까 그냥 급등해 버리잖아요. 이게 같은 차원이에요. 이게 지금 대형주들이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찾는 투자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 보고 나면, 그러니까 급등하고 나면 나 생각은 한번 했었는데 막 이런 맨날 후회하면서도 찾아볼까 했는데 그게 언제 올지 어떻게 알고? 그전 더 많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막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보는 건데요. 그래서 방법론을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는 이제 소형주는 아직까지 차례가 안 왔으니까 중소형주 빼고요. 중대형주 중에서 뭐 얘가 지금 시장에 소외되어 있긴 한데 왜 소외되어 있지를 생각을 좀 해보면은 업황 자체가 지금의 흐름에 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모르겠는데 업황 자체가 어디에도 붙일 수 있는 업황에 지금 뭐 AI에 들어있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례가 자기 차례가 오는 거죠.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미리 사야 되는 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네. 또 계속 하다가 이거 도저히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팔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수급인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보는 겁니다. 이런 정보 소스의 원천은 누군가는 하겠죠. 네. 시장이 아무리 알고리즘화되고 AI 시대고 뭐 또는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가치 투자를 하고 이런 이론적인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얘기를 또 하지만 제가 30년 지났는데 30년 전에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갔더니 모두 다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로 그 형님 뭐 산대? 뭐 한대? 요즘 뭐가 좋대? 이러고 매매하고 있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카톡하고 텔레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같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분명히 원천 정보 소스는 누군가로부터 오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 말이 루트를 통해서 다니면서 막 뿌려지면서 수급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을 추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수급이라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지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시황도 돈의 흐름인 거고 이런 섹터의 흐름도 지금 말씀드리기를 대형주에서 AI에 뭔가 묻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얘는 거기에 가 있는 건데 대형주인데 왜 얘는 혼자 이러고 있어? 이런 거를 찾는 수급이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저한테는 거고요.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어디까지 설명했나요? 뭐 다 설명드렸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게 되게 예민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살짝 건드는데도 이러네. 예. 미국 시장 뭐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뭐 그저 그렇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 기조 그대로 있습니다. 약화해서 그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강세 기조 그대로 있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얘기는 월가에서 보도 여러분 뉴스 보시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1월부터 기술주와 미국에서 ETF의 자금 유출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빠지긴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들은 또 좋으면 또 다시 들어오니까 그렇긴 한데 여하튼 네. 이게 지금 빠진 상황이라서 다시 들어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결정 이제 당분간 없죠. 네. 그 실적 발표 끝났죠. 주요 지표들 별로 없죠. 이제 뭘로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뭘로 움직일까요? 이제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외 정치적인 활동 그리고 국내 정책들 여기에 연동한 섹터 정책에 의한 섹터별 등락이 나타나는 시장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론이 뭐 10%로 올랐으니까 오늘 지금 어떻게 보는 건지 NSD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긍정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10%로 올랐으니까 마이크론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엄청 폭등해야지. 폭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안을 좀 하자. 마이크론은 그 루머에서 빠진 게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빠지는 동안 우리도 좀 주춤했죠. 그러니까 네. 주춤했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 뭐 오르면 5% 이상 오르니까 이렇게 올라줬으면 참 좋겠네요. 뭐 일단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우스가 좀 예민하시면 방향 키를 누르시면요 한 페이지씩 넘어가긴 합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건, 네, 네.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하셔도 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할게요. 네. 네네. 예. 네, 1번 뉴스 아까 전해드렸고요. 네. 2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석탄 발전소의 전력을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와. 그래서 석탄 발전소 6곳의 개설을 위해서 7억 달러 정도 투입해서 자금도 투입해주고 정부 계약도 해주면서 석탄 발전소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발전소로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네.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할래 말래 하고 대통령 선거 계속 할래 말래 요거를 국민투표안을 24일 날 일단 할 건지 말 건지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 6월까지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번 뉴스는 이제 오늘 당장의 뉴스는 아닌데요.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미국 재정 적자 확대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의 보고서를 내놨어요. 올해 약 1.9조 달러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엄청 높다고 걱정하잖아요. GDP 5.8%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2036년까지라고 막 이렇게 보고서 냈는데 저는 뭐 주식하는 사람이 보면 가다가 막 바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는 이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우리한테 주어지는 팁은 있습니다. 일단 다 읽어드리고요. 2036년도에는 약 3.1조 정치, 1조 증가하면서 GDP의 약 6.7%가 되겠다. 이거는 전쟁 후에 나타났던 1946년도에 채권을 막 찍었을 때 그때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GDP 성장률은 올해 2.2%인데 내년부터 1.8%가 되면서 점차로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이거 시장이 영향 크게 안 줍니다. 네. 왜 가져왔느냐? 이 데이터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분명히 뭐라고 이거 어딘가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채를 줄여야 된다고 했죠. 근데 줄였습니까? 못 줄였어요. 늘어난대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늘어났고 올해도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못 줄여요 그거. 그러면은 지금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더 세게 할까요? 더 세게 관세도 더 세게 하고 막 더 세게 할까요? 아니면 이게 더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감세 정책하고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럼 줄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어떤 워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책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더 세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GDP를 높이면 되잖아. 네. 뭐 이러면서 금리나 뭐 1%까지 내려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분명히 이거 가지고 사후적인 워딩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이번엔 GDP를 늘려버리자. GDP가 아니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거를 줄이려면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논리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참 심플하시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GDP 지금 2.1%인데 우리 금리나 1%까지 하면 우리 성장률 12%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뭐 10인가 15인가 막 이랬어요. 12요, 12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상도 안 되는 성장. 그런 것들이 말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지르는 말이지만 실제로 정책으로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수를 좀 전해드린 거다.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이 발표됐는데요. 수출이 214억 달러, 전년비 44%.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일평균 수출액은 34% 증가했고요. 반도체 수출이 67.3억 달러로 전년비 137% 증가. 전체 수출액 비중 중 31%. 오늘 이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가 오늘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떴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 또 너무 기대하면 또 실망스럽게 만들려나.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다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자동차가 조금 줄고 선박이 줄었던 건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이거 YOY로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막판에 오른 건 저는 이 뉴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이터 단독 뉴스인데요. 이것도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되는 뉴스이긴 합니다. 바이트센스에서 AI 칩을 생산을 이제 올해 한 10만 개 정도 할 거라고 하고 향후 한 35만 개 할 거고 3월까지 샘플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AI와 관련 지출에 약 220억 달러. 엄청나게 크죠. 네. 다른 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오라클. 네. 오라클 요번에 250억 달러 했고, 그리고 구글에서 올해 230억 달러. 네. 220억 달러 엄청 큰 겁니다. 그러네요. 이 중에 이제 50% 이상은 H200 구매하고 나머지 자체 칩 개발에 할당하기 때문에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요 생산을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로이터의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에는 엄청 호재인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런데 왜 제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조금 더 추적해보자. 단순히 보지 말고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의심하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 6월에 바이트센스가 자기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발표를 했냐면은 브로드컴과 개발 중이고 제조는 TSMC에서 한다고 했었어요. 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이터에서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바꿨나? TSMC에서 너무 과부하가 돼서 그럼 삼성전자로 하기로 했나? 아니면 양쪽으로 듀얼로 하기로 했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세히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근데 어제 이게 되게 뉴스에서는 많이 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차량, 그리고 로봇 등 피지컬 AI의 후각 시스템인 우리말로, 영어로 이게 안 나오고 우리말로 되시니까 전자코 되게 웃기죠. 전자코 기술이, 이 센서 기술이 엄청 중요하게 부상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 가스가 혼합된 환경에서 특정 유해 물질만 정밀 선택해서 선택적 감별 능력이 반도체 공정 안정화, 미래 모빌리티 안전의 핵심 기술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요, 이거는 분명히 테마가 됩니다. 이거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전자코. 예. 그러니까 미리 아마 입력을 하겠죠. 인식할 수 있도록. 냄새를 어떻게 임식? 우리처럼 다양하고 미묘하게 인간처럼 할 수는 없겠죠. 아직 네. 그렇게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유해 물질이 20가지가 있다면 20가지에 대한 걸 넣어놓으면은 인지할 수 있도록 넣어놓고 그래놓고 하겠다는 거 얘기를 하는 냄새 것 분자 같아요. 뭐 인지할 수는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감각들 가운데 증포가 안 되는 게 거의 유일하게 후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각, 시각 뭐 이런 것들은 다 증폭이 되는데 네. 작은 소리 되게 크게 만들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후각만은 그걸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 분자를 증폭시키는 걸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뭐 여튼 뭐 특정 어떤 그 냄새 분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에 뭐 얼마든지 지금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반도체 공정 안정화. 왜냐하면 여기는 특수가수가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네. 거기에서 선별하면서 안정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미래 모빌리티 안전은 뭘까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거나 가스 새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아,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것들에 중요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초전도 케이블 도입한다라는 얘기는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또 어제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초전도 케이블도 케이블이지만 통신 관료주도 많이 올라요. 통신 관료주도 통신 그 부품 장비들 있죠. 이런 것들도 요즘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데이터 센터에? 아니요. 일반 데이터 센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부터 이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일단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액체 질소를 사용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고 히토르 병무용으로 인한 비용과 생산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의 구리선보다 에너지 손실이 없고 가볍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열도 좀 줄일 수 있고 네. 전력망을 효율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미래 기술인 거예요. 여기 어저께 나왔고요. 그리고 오픈 AI가 삼성과 SK 합작으로 3월 안에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착공한다는 게 있는데 규모는 왜 미국의 빅데이터 그들은 1기가와트 네,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20메가와트, 20메가와트 규모로 20메가와트요? 네. 한 1조 정도 1조 좀 넘겠다. 1조 좀 넘겠네요. 아니, 1기가와트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울산에 100메가와트가 지금 7조에 짓고 있으니까 20메가와트면 5분의 1 정도 쳤을 때 한 1.5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1.5조. 진행을 좀 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사이즈가 큰 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뉴스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10번 보스턴 다이내믹스 4조 로봇 말씀드렸고 L전자 말씀드렸고요. 정부에서 5년간 1조 원 투자해서 온 디바이스 AI 칩 개발한다. 이거 예전에 이런 뉴스 나오면요 시장이 시큰둥했습니다. 반응 안 했어요. 이런 뉴스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가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 칩을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공동 개발하고 그래서 AI 반도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그래서 뭘 지원할 거냐? 재정과 금융 지원하고 파운드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공공 부문의 활용을 확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에 이걸 반응 안 했는데요. 요즘에는 시장이 워낙 좀 화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테마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그 MPU 관련되거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칩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 하나는 이쪽에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비상장들에 다 가 있고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시총이 너무 낮아요. 가격들도 1,000원, 2,000원짜리도 많고요. 시총도 굉장히 낮아서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게 성공을 하면 걔네들이 지금 시총 1,000억이지만 걔네가 1조가 되면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죠.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걸 이제 국가가 해주겠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관련된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조금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1,000원 미만의 동전주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뭐 꼼꼼히 하나하나 봐야겠지만은 왜냐면 액면 분할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네. 근데 1,000원 미만의 동전주도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한다는 식으로 어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봤더니 1,000원 미만 주식들이 다 올랐더라고요. 1,000원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아 그래요? 아니면 액면 병합하면 1,000원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저께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 아무튼 요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배 ETF 개별 정보 두배 ETF 있잖아요. 네. 그 운영사들이 좀 과열 경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영사별 한 개사에 한 개 상품만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최소한으로 몇 개 종목에서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총 얼마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걸 텐데. 예, 시총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근데 표현 기사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동전주라고 하니까. 예. 네, 여튼 이런 소식들까지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예.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내일 지나면 또 연휴가 오네요. 예. 네, 어떻게 더 휴가를 더 내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노는 날만 노시고. 예.
그냥 근데 뭐 일정은 다 잡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잠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생명보험협회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 많은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네. 그걸 더 잘하는 분들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입시킨 그 보험 가입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잘 하는지. 네. 왜냐면 이제 유지를 잘 한다는 건 그만큼 괜찮게 했다는 얘기일 테니까. 보험 설계사분 만났을 때 가장 큰 우려가 이분이 그만두면 어쩌지 이게 있어요, 확실히. 있죠, 근데 있죠.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인증되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객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게 증명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괜히 중간에 저기 설계사 바뀌었는데요?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 거기에 이제 인증된 분들인지 한번 확인 정도는 해보시는 네.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보험 가입하실 때 말이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막상 당신 그 인증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디 표시되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러게요. 네, 그래도 한번 좀 물어보고 서로 확인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그러시죠. 오늘 네. 아침 라이브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더블 밸류업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떠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